완벽한 찬스에서 공이 흐르며 아무도 공을 잡지 않자 모두가 포기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배주호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일부 팬들은 디라크가 전술적으로 한국을 경기 초반부터 압도한 것은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지경기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손흥민을 대체해 발탁된 배준호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 역시 선제골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하면서 배준호의 믿을 수 없는 순간 움직임이 이라크를 침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평가하며 많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풋볼 매거진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15일 오후 8시 용인 미르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4차전에서 3대2로 이겼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대한민국은 현재 승점 7점으로 조 2위였고 이라크는 승점은 7점이었지만 골득실에서 밀려 2위 자리를 차지한 상황이라 조 1위와 2위와의 격돌은 실질적으로 승점 6점짜리 경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경기에 앞서 김민재는 이 부분을 언급하며 1. 2위 팀의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 승점 6점이 걸린 경기라고 말하며 상대 공격수 중 후세인이 위협적이지만 반드시 이겨 팬들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발 라인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원톱 스트라이커로 오세훈을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좌측에 배준호, 우측에 이강인, 그리고 그 밑에 이재성, 황인범, 박용호를 배치했고 좌측에 이명재, 중앙에 김민재, 조유민, 그리고 우측 풀백의 서호와 골키퍼 조현우를 출격시켰습니다. 본 일부 전문가들은 왼쪽에 배준호를 선발로 내세울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었지만 원톱 스트라이커로 오세훈을 내세운 것은 의외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홍명보 감독이 신장이 뛰어난 오세훈을 최전방에 포진시켜 신장이 좋은 이라크 수비진을 상대로 제공권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오세훈은 골문 앞에서 세밀한 플레이와 골 결정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 찬스를 맞이했을 때 골을 만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선발 라인업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저번 경기에서 폼이 좋은 형규를 왜 선발로 안 내세웠냐고 말하며 라인업만 봐도 전반에 답답한 경기를 펼치다가 후반 60분경에 형규를 투입하는 것이 거의 정배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왼쪽에 이승우가 과연 후반에 출격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며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강인과 호흡을 맞춘다면 이승우가 대표팀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은 앞선 팀들과 이라크의 수비진은 퀄리티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손흥민과 황희찬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오세훈과 배준호만으로 이라크 수비진을 뚫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피파 랭킹 23위로 55위인 이라크보다 높으며 상대 전적에서도 한국이 9승 12무 2패로 앞서고 있지만 헤수스 카사스 감독이 이끄는 이라크는 최근 7차례 A매치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기세가 좋습니다. 게다가 3차 예선전 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며 매우 조직적인 수비를 하기 때문에 손흥민과 황희찬이 없는 한국이 어떻게 이라크의 조직적인 수비진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은 홍명보의 진정한 전술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약 이 경기에서 지거나 비기면 홍명보는 당장 옷을 벗어야 할 것이다 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이라크는 예상과는 달리 한국을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해 한국을 당황시켰습니다. 상대가 높게 라인을 끌어올려 한국을 압박하기 때문에 이라크의 수비 뒷공간이 많이 비었습니다. 이곳을 공략해야 하는데 상대 수비 공간을 공략하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의 부재가 한국 공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최전방에 출전한 오세훈은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지 못하며 번번이 상대 수비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잡고 치고 들어가는 이강인 역시 상대 수비가 집요하게 따라붙으면서 공이 전진하지 못했는데요. 이 장면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저게 바로 홍명보의 한계라고 말하면서 카사스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다.
30계단 아래의 팀을 상대로 공을 뒤에서 돌리기만 하지 전방으로 뿌려지는 세부 전술 자체가 없다. 한심한 감독이라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 대표팀에서는 오직 왼쪽의 배준호만 돋보였다는 것이 팬들의 지적입니다. 배준호는 시작하자마자 전반 3분경 왼쪽에서 슈팅을 이어갔고 상대 수비 뒷공간을 침투하는 활발한 움직임으로 이라크의 수비진을 괴롭혔습니다. 전반 40분경 서령우의 침투에 이은 컵백을 배준호가 오세훈에게 연결하며 한국이 선제골을 터뜨리고 1대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장면을 본 일부 전문가들은 전반전 팽팽한 흐름을 한국이 가져오는 결정적 상황기라고 말하며 공이 중앙에서 흘러 완벽한 찬스가 무산되는 듯했지만 모든 팬들이 포기한 순간 배준호가 끝까지 공을 따라가 침착하게 트래핑한 뒤 중앙으로 한 박자 빠른 컵백을 주었고 이라크 수비수들은 배준호가 슈팅할 줄 알고 슈팅각을 막으려다가 오세훈에게 예상치 못한 패스가 연결되자 그대로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팬 역시 저 상황에서 배준호가 욕심을 부렸다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각이었다며 두 줄로 막아선 이라크 수비 6명을 단 한 번의 패스로 재침 미친 플레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배준호의 활약에 힘입어 전반을 1대0으로 마친 후 후반전을 맞이했는데요. 한국은 전반전에 뛰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왔지만 이라크는 후반전에 이라크의 미래라는 알리 자심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후반 50분경 알리 자심이 오른쪽을 돌파한 후 찔러준 공이 골문으로 크로스가 올라가자 후세인을 놓치며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후세인을 막아섰던 김민재가 전진 수비를 하면서 후세인이 홀로 있게 되는데 포백라인 중에 후세인을 커버하는 플레이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보면서 결국 실점하고 말았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팬들은 김민재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냐며 너무 안일하게 수비를 한다. 커버 플레이는 수비의 기본기인데 정말 너무 쉽게 골을 먹었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후반 60분경 오영규와 문선민을 투입해 이라크 수비 라인 뒷공간을 침투하기 위한 교체를 단행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상대가 수비 라인을 계속 끌어올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문선민이 상대 뒤쪽 공간을 노리는 것을 보며 지속적으로 볼을 연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후반 74분경 문선민이 왼쪽을 돌파해 들어가면서 중앙으로 컵백을 주자 이것이 혼전 중 오영규에게 연결되며 두 번째 골이 터지면서 한국이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이라크는 1대2가 되자 망연자실하며 무실점 수비진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의 두 번째 골은 이라크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말하면서 이재성이 순간적으로 침투의 중앙으로 컵백을 올린 것이 오영규에게 연결되며 골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반 85분경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이재성이 헤딩으로 이라크의 골망을 갈라버리면서 한국이 이라크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이라크가 마지막으로 세트피스 헤딩골을 넣으며 3대2가 되었지만 경기를 마치며 승점 3점을 획득했고 결국 조 1위에 올라섰습니다.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선수 교체를 통해 포메이션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선수를 갈아 끼운 것이 달라 전술적 변화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전술 없이 선수들의 역량만으로 이라크를 눕혀버린 한국의 황금 세대가 정말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 경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많은 팬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했습니다. 구독 및 멤버십 가입은 매일 더 나은 영상 제작에 열정을 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풋볼 매거진이었습니다.